아니 왜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그 손 크기 재보자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좀 철 지났어요. 잘 자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전에 영상에서 잘 잤어가 이제 리얼이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잘 잤어의 행동은 어떤 건데요? 그거는 이거를 딱 보면 돼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하는 행동은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 좋아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지면 좋을 만한 기준점이 저는 타겟팅 전략이라 생각하거든요. 타겟팅 전략? 남자의 심리를 보면 남자는 여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감? 아 여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성적 호감보다는 약간 인간으로서 호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 중에 우리 구별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혹시 다른 여자한테 다 이러고 다니는 애 아니야? 그런 사람들 충분히 있고 적지 않고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진짜 이 여자랑 관계를 내가 발전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타겟팅.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조금 특화된 마케팅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보니까 두쫑쿠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 두쫑쿠를 당장에 어디서 구해서 먹어보기는 힘들지라도 두쫑쿠를 먹어본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하고 오거나, 또는 손발이 차대. 그래서 좀 핫백 같은 걸 조금 준비해 놨다가 이거 주면 괜찮겠다 라고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나, 그럼 뭔가 마케팅 전략 자체가 마케팅이라니까 좀 그런데 나를 어필하는 전략 자체가 이렇게 타겟팅 되는 거. 그 앞단에는 항상 사전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에 대한. 맞아요. 뭔가 두루두루 여자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은 거 말고 이 사람이라면 좋아할 것 같은 거, 혹은 이 사람의 니즈,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서 얻어낸 사전 정보를 가지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 물론 남자들이 이런 진심으로 꼬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자분들 마음에 다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 초보일수록 이런 사전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이 넘겨짚어가지고 좋아하겠지 가져왔는데 개차반이거나,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초보들은 타겟팅이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지 나름대로는 타겟팅이라서 다른 여사친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냐면, 그럼 두 번째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관계 맥락을 자꾸 쌓아가려고 할 거예요, 남자가. 관계 맥락을 쌓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우리가 보통 맥락이라고 하면 컨텐츠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닥터이티 채널의 오늘 얘기는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나타나는 특징의 컨텐츠고, 컨텍스트는 그걸 궁금해하는 우리 시청자들의 나이대, 성별, 요즘의 핫한 이슈,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레퍼런스, 희진님과 저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텍스트가 되겠죠. 맥락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게 관계 자체가 맥락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희진 코치님한테 식사하셨어요? 라고, 컨텐츠는 식사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맥락은 상사와 직원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다르겠죠. 남자친구랑 할 때랑 엄마 할 때랑 저한테 대답할 때랑 다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연애도 맥락을 쌓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컨텐츠에 꽂혀요. 예를 들면 꽃을 좋냐 안 좋냐, 뭐 단어에 꽂히거나 상품의 종류에 꽂히거나 퀄리티에 꽂히거나, 근데 그런 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이 맥락, 이 남자가 이 맥락을 대한 태도가 어떤가, 자꾸 관계 맥락을 쌓고 싶어해. 그거는 우리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주말에 너랑 만난다도 이미 관계 맥락이 쌓일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돼. 내가 전에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친구가 결국에 한숨 한 번만 쉬어도 왜? 이번엔 또 뭐야? 이게 고맥락 대화거든요. 고맥락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싶어 해요. 그 장치를 계속 깔아요. 그 장치는 예를 들면 어떤 걸 보고 여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방금과 같은 거죠. 사실은 예시를 들어서 말하기에는 사바사가 있긴 한데, 진짜 예시를 들면 방금과 같이 만나서 얘기해 줄게. 영화 보고 나서 우리 전에 봤던 영화 그거 있잖아. MBTI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근데 MBTI도 요즘에 이래서 저래서
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전제가 오픈된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했던 대화에서 발전해서 할 수 있는 대화 또는 발전돼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전의 어떤 맥락과 기억이 계속 전제되는 것들. 여기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개념적인 어떤 특징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개념적인 특징을 각자가 받아들일 때는 자기의 경험에 빗대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여자친구분들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정도는 돼야 고맥락 아니야? 의 마인드. 이거 아니니까 얘는 마음 없어. 이게 아니라 각자가 쌓는 맥락이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닥터 이티는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사람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너란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 를 눈을 더 뜨고 귀를 더 열고 몸을 더 열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의 방식이 뭔가 보여요. 그러면 적어도 오해는 안 할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의 의도를. 그쵸. 그게 포인트.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다면 여기쯤 가면은 언어적으로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언어적 특징이에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 앞으로 뭐 해볼까? 우리 언제 저거 해볼 수 있을까? 또는 과거 얘기를 하면서 너도 그랬어? 우리 되게 공통점 많다. 그러니까 자꾸 네 얘기 해놓고 우리 얘기하고 내 얘기 해놓고 우리 비슷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서 내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경험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생 때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지금 보니까 후회네. 예를 들면 카페에 썸녀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한다 쳐요. 이게 썸녀한테 할 만한 얘기인가? 이런 거에 꽂히기보다는 그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근데 너는 안 그래? 또는 너도 그러고 보니까 그랬다고 했잖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의 이야기로 연장해서 지금의 맥락을 다시 계속 쌓아요. 우리라는 언어로. 뭔가 지금 들어보니까 꼭 나를 꼬시려고 하지 않았던 남자분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뭔가 그분들도 제가 무슨 소재를 꺼내거나 주제를 꺼내거나 그러면은 자기도 그런 적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뒷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렇게 딱 둘을 딱 묶는 이 마무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요즘 다정한 남자분들도 많으시고 관계에 점점 능해지시는 남자분들도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런 게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하도 헷갈려서 나 혼자 마음이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말을 했던 나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하는 행동인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와의 어떤 관계 맥락을 쌓아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와 나 우리의 개념을 자꾸 묶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볼 수 있으면 구분이 좀 되겠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나타나는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나랑 결혼이 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없을까요? 그거 되게 재밌는 주제죠. 그것도 우리가 찍어놨으니까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3가지 편을 제가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